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작업 환경과 인간공학 1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작업 면상의 필요한 장소만 높은 조도로 취하는 조명 방법은? 정답은 1번 국소 조명이죠. 조명 방법은 해설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광원 혹은 반사광이 시계 내에 있으면 성가신 느낌과 불편감을 주어 시성능을 저하시킨다. 이러한 광원으로부터의 직사 휘광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틀린 것은 1. 광원을 시선에서 멀리 위치시킨다. 2. 차양 혹은 갓 등을 사용한다. 3. 광원의 휘도를 줄이고 광원의 수를 늘린다. 정답은 4번 휘광원의 주위를 밝게 하여 광속 발산이 아니라 광도비를 줄여야 하죠. 반사율이 85%, 글자의 밝기가 400 칸델라/per 제곱미터인 VDT 화면에 350 럭스의 조명이 있다면 대비는 약 얼마인가? 대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대비를 구하는 공식은 배경의 밝기분의 배경의 밝기 마이너스 표적물체의 밝기죠. 배경의 밝기를 먼저 구해보면 배경의 밝기는 휘도죠. 문제의 조건에 휘도가 주어져 있지 않으므로 휘도를 구할 수 있는 공식은 광속 발산도를 구하는 공식 파이 곱하기 휘도죠. 또 광속 발산도도 문제의 조건에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반사율을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 광속 발산도를 구해보면 반사율 구하는 공식은 조명 풋캔들분의 광속 발산도 풋 램버트 곱하기 100이죠. 따라서 광속 발산도는 반사율과 조명의 곱을 100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문제의 조건을 공식에 대입하면 100분의 반사율이 85%, 85 곱하기 VDT 화면에 350룩스의 조명, 350 계산하면 297.5 루멘/per 제곱미터. 광속 발산도는 파이 곱하기 휘도이므로 휘도는 파이분의 광속 발산도가 되겠죠. 광속 발산도는 297.5이므로 파이분의 297.5 계산하면 94.7 칸델라/per 제곱미터. 따라서 글자의 총 밝기는 글자 자체의 밝기 플러스 배경의 밝기겠죠. 문제의 조건에 글자의 밝기가 400 칸델라/per 제곱미터 400 플러스 배경의 밝기 구했죠. 94.7 계산하면 494.7 칸델라/per 제곱미터. 대비는 배경의 밝기분의 배경의 밝기 마이너스 표적물체의 밝기이므로 배경의 밝기인 휘도 94.7분의 배경의 밝기 94.7 마이너스 표적물체의 밝기는 글자의 총 밝기죠. 494.7 계산하면 마이너스 4.22. 정답은 3번 마이너스 4.2죠. 종이의 반사율이 70%이고 인쇄된 글자의 반사율이 10%라면 대비는 약 얼마인가? 대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대비를 구하는 공식은 배경의 반사율분의 배경의 반사율 마이너스 표적물체의 반사율 곱하기 100이죠. 문제의 조건에서 종이가 배경 그리고 인쇄된 글자가 표적물체겠죠. 따라서 배경의 반사율은 종이의 반사율인 70%, 70분의 70 마이너스 인쇄된 글자의 반사율이 10%, 10 곱하기 100 계산하면 85.7%. 정답은 1번 85.7%죠. 반사율이 60%인 작업 대상물에 대하여 근로자가 검사 작업을 수행할 때 휘도가 90풋 램버트라면 이 작업에서의 소요 조명은 얼마인가? 소요 조명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소요 조명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반사율을 구하는 공식을 이용하면 반사율은 조명분의 광속 발산도 곱하기 100이죠. 따라서 소요 조명은 반사율과 자리를 바꾸면 분수이므로 동일한 식이 되고 소요 조명은 반사율분의 광속 발산도 곱하기 100. 문제의 조건을 공식에 대입하면
반사율이 60%, 60분의 휘도가 90푼-램버트이므로 광속 발산도로 볼 수 있죠. 90 곱하기 100 계산하면 150 푸캔들. 정답은 2번 150 푸캔들이죠. 여기에서 단위가 푸캔들, 푼-램버트로 주어졌을 때 광속 발산도는 휘도와 같게 계산하고 단위가 칸델라 퍼 제곱미터, 럭스로 주어질 경우에 광속 발산도는 휘도 곱하기 파이로 계산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 광원의 밝기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며 반사체의 반사율과는 상관없이 일정한 값을 갖는 것은? 정답은 3번. 조도는 거리 제곱분의 광도죠. 정광원으로부터 0.3m 떨어진 구면에 비추는 광량이 5루멘일 때 조도는 약 몇 럭스인가? 조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조도는 거리 제곱분의 광도죠. 문제의 조건을 공식에 대입하면 정광원으로부터 0.3m 떨어진 구면이므로 거리는 0.3의 제곱 분의 광량이 5루멘이므로 광도의 5 계산하면 55.6 룩스. 정답은 3번 55.6이죠. 반사형 없이 모든 방향으로 빛을 발하는 정광원에서 5m 떨어진 곳의 조도가 120 럭스라면 2m 떨어진 곳의 조도는? 2m 떨어진 곳의 조도를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조도를 구하는 공식은 거리 제곱분의 광도이고 동일한 광도에서 2m 떨어졌을 때의 조도이므로 광도를 먼저 구해보면 광도는 거리 제곱과 조도를 곱하면 되겠죠? 문제의 조건을 공식에 대입하면 조도가 120 룩스, 120 곱하기 5m 떨어진 곳이므로 5의 제곱 계산하면 3000 칸델라. 이때 2m에서의 조도이므로 조도를 구하는 공식인 거리 제곱분의 광도에 문제의 조건을 대입하면 거리는 2m이므로 2의 제곱 분의 광도 구한 3000 칸델라 계산하면 750 룩스. 정답은 3번 750 룩스죠. 초음파 소음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 전형적으로 2만 헤르츠 이상이죠. 2. 가청 영역 위의 주파수를 갖는 소음이죠. 정답은 3번 소음이 3dB이 아니라 2dB 증가하면 허용 기간은 반감하죠. 4. 2만 헤르츠 이상에서 노출 제한은 110dB이죠. 음량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세 가지 척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소음, 폰, 인식소음 수준은 음의 크기 수준 세 가지 척도죠. 정답은 2번 럭스는 조명의 단위죠. 음량 수준을 평가하는 척도와 관계없는 것은 앞 문제에서 공부했죠. 폰, 데시벨, 소는 음량 수준을 평가하는 척도죠. 정답은 1번 HSI는 열 압박지수죠. 소리의 크고 작은 느낌은 주로 강도의 함수이지만 진동수에 의해서도 일부 영향을 받는다. 음량을 나타내는 척도인 폰의 기준 순음 주파수는? 정답은 1번 1폰은 1000Hz에서 순음의 음압 수준 1dB의 크기를 나타내죠. 음압 수준이 70dB인 경우 1000Hz에서 순음의 폰치는 1000Hz에서 1dB은 1폰이므로 1000Hz에서 70dB은 70폰이죠. 정답은 2번 70폰. 경보 사이렌으로부터 10m 떨어진 음압 수준이 140dB이면 100m 떨어진 곳에서 음의 강도는 얼마인가? 음의 강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음의 강도를 구하는 공식은 데시벨 2는 데시벨 1 마이너스 20로그 D1분의 D2로 데시벨 1은 소음원으로부터 D1 떨어진 곳의 소음, 데시벨 2는 소음원으로부터 D2 떨어진 곳의 소음이죠. 문제의 조건을 공식에 대입하면 10m 떨어진 음압 수준이 140dB, 데시벨 1은 140, 마이너스 20로그에 140dB은 10m 떨어졌을 때죠. D1은
10 분의 구하고자 하는 D2 100m죠. 계산하면 120dB. 정답은 3번 120dB이죠. 소음원으로부터의 거리와 음압 수준은 역비례한다. 동일한 소음원에서 거리가 2배 증가하면 음압 수준은 몇 데시벨 정도 감소하는가? 음압 수준의 감소하는 정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앞 문제에서 공부했죠? 데시벨 2는 데시벨 1 마이너스 20로그의 D1분의 D2. 음압 수준의 차이를 구하면 되므로 데시벨 1에서 데시벨 2 값을 뺀 값이겠죠? 공식에서는 데시벨 2는 우변으로 20로그 D1분의 D2 항이 좌변으로 가면 되겠죠? 그러면 20로그 D1분의 D2가 두 음압의 차이겠죠? 문제의 조건을 공식에 대입하면 20로그의 D1을 1이라고 하면 거리가 2배 증가하므로 D2는 2가 되겠죠? D1분의 D2이므로 1분의 2. 계산하면 6.02dB. 정답은 3번. 음압 수준은 약 6dB 정도 감소하겠죠? 자동차를 생산하는 공장의 어떤 근로자가 95dB의 소음 수준에서 하루 8시간 작업하며 매시간 조용한 휴게실에서 20분씩 휴식을 취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8시간 시간 가중 평균은 단 소음은 누적소음 노출량 측정기로 측정하였으며 OSHA에서 정한 95dB의 허용시간은 4시간이라 가정한다. 시간 가중 평균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시간 가중 평균을 구하는 공식은 16.61 곱하기 로그의 100분의 D 플러스 90이죠. 여기에서 D는 기준시간분의 가동시간으로 OSHA에서 정한 95dB에서의 허용시간은 4시간이므로 기준시간은 4분의 가동시간은 문제의 조건에서 하루 8시간을 작업을 했고 그 중에 매시간 20분씩 휴식을 하였으므로 1시간 60분 중 20분은 휴식했으므로 휴식한 시간은 제외하고 8시간이 되겠죠. 시간 단위이므로 60으로 나눠주면 133%. 구한 D값을 시간 가중 평균 공식에 대입하면 16.61 곱하기 로그의 100분의 133 플러스 90. 계산하면 92.057dB. 정답은 2번 약 92dB이죠. 다음 중 열 중독증의 강도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정답은 3번 니은, 열 발진, 디귿, 열 경련, 기억, 열 소모, 리을, 열사병 순서죠. 열에 의한 손상은 해설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 신체의 열교환 과정을 나타내는 공식으로 올바른 것은 정답은 1번 신체 열 함량 변화 델타 S는 대사열 발생량 M- 수행한 1W 플러스 마이너스 복사열 교환량 R 플러스 마이너스 대류열 교환량 C 마이너스 증발열 발산량 2죠. 작업장에서 1시간 동안에 480BTU의 일을 하는 근로자의 대사량은 900BTU이고 증발열 손실이 2250BTU, 복사 및 대류로부터 열 이득이 각각 1900BTU 및 80BTU라 할 때 열 축적은 얼마인가? 열 축적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열 축적을 구하는 공식은 M 대사열 마이너스 2 증발 플러스 마이너스 복사 플러스 마이너스 대류 마이너스 한 일 순서로 계산하죠. 문제의 조건을 공식에 대입하면 대사량은 900BTU 900 마이너스 증발열 손실 2250BTU 2250 플러스 복사로 인한 열 이득 1900BTU 1900 플러스 대류로부터 열 이득 80BTU 80 마이너스 1시간 동안 480BTU의 일을 하는 근로자 480 계산하면 150.
정답은 2번 150이죠. 남성 작업자가 티셔츠 0.09 CL로, 속옷 0.05 CL로, 가벼운 바지 0.26 CL로, 양말 0.04 CL로, 신발 0.04 CL로를 착용하고 있을 때 총 보온율 CL로 값은 얼마인가? 총 보온율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총 보온율은 이 작업자가 착용하고 있는 각각의 보온율의 합이죠. 문제의 조건에서 티셔츠 0.09 CL로 0.09 플러스 속옷 0.05 CL로 0.05 플러스 가벼운 바지 0.26 CL로 0.26 플러스 양말 0.04 CL로 0.04 플러스 신발 0.04 CL로 0.04 계산하면 0.48 CL로 정답은 2번 0.48이죠. 다음 중 적정 온도에서 추운 환경으로 바뀔 때의 현상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1번 직장의 온도가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죠. 2. 피부의 온도가 내려가죠. 3. 몸이 떨리고 소름이 돋죠. 4. 피부를 경유하는 혈액순환량이 증가하죠. 적절한 온도의 작업 환경에서 추운 환경으로 온도가 변할 때 잘못된 것은 피부의 온도가 내려가고 직장 온도가 약간 올라가고 혈액의 많은 양이 몸의 중심부를 위주로 순환하는 것은 추운 환경으로 변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죠. 정답은 1번. 발화는 피부의 땀샘에서 땀이 분비되는 현상이죠. 들기 작업 시 요통재해 예방을 위하여 고려할 요소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들기 빈도, 손잡이 형상, 허리 비대칭 각도는 요통재해 예방을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이지만 정답은 2번. 작업자 신장은 고려해야 할 사항은 아니죠. 인력 물자 취급 작업 중 발생되는 재해 비중은 요통이 가장 많다. 특히 인양 작업 시 발생 빈도가 높은데 이러한 인양 작업 시 요통재해 예방을 위하여 고려할 요소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작업 대상물의 인양 높이, 인양 방법 및 빈도, 크기, 모양 등 작업 대상물의 특성과 정답은 1번. 작업 대상물 하중의 수직 위치가 아니라 직하 위치죠. 내쉬 리프팅 가이드라인에서 권장 무게 한계 산출에 사용되는 개수가 아닌 것은 수평 개수, 수직 개수, 비대칭 개수는 권장 무게 한계 산출 개수이지만 정답은 1번. 휴식 개수는 포함되지 않죠. 권장 무게 한계는 해설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단순 반응 시간이란 하나의 특정한 자극만이 발생할 수 있을 때 반응에 걸리는 시간으로서 흔히 실험에서와 같이 자극을 예상하고 있을 때이다. 자극을 예상하지 못할 경우 일반적으로 반응 시간은 얼마 정도 증가되는가? 정답은 1번 0.1초 증가되죠. 자극을 예상하고 있을 때는 0.15에서 0.2초 정도 걸리죠. 다음 중 가속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가속도란 물체의 운동 변화율이죠. 2. 1g는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가속도인 9.8m/s 제곱에 해당하죠. 정답은 3번. 선형 가속도는 단위 시간 동안 속도의 변화량을 말하죠. 4. 운동 방향이 전후방인 선형 가속의 영향은 수직 방향보다 덜하죠.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